vote for today? I voted for a guy named Trump.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More than 220,000 dead Americans because of COVID-19. And yesterday, while he's telling us everything's all right, we saw the highest number, 85,000 new cases in one day since this pandemic began. 네, 오늘의 킹덤 주제, 미국 대선 D-7, 자, 트럼프 역전 드라마 가능할까입니다. 미국 대선이 11월 3일입니다.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송현서 의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 바이든이 아직 우세하고 있긴 하지만 4년 전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이기지 않을까. 막판 생각을. 추격세가 상당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군요. 딱 일주일이 굉장히 관건이기 때문에. 사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바이든이 우세해 보입니다만 그러나 트럼프니까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4년 전이었죠.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했던 미국 대선 결과를 마친 여론조사 업체가 있습니다. 트라팔가스인데요. 트라팔가르인데요. 이번에도 트럼프의 승리를 장담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트라팔가르가 4년 전에 힐러리와 트럼프가 붙었을 때 대부분이 힐러리가 승리할 거라고 예상을 할 때 트라팔가르만 이 트럼프가 이제 격전주에서 분명히 승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6개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싹쓸이를 하면서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고 당시에 트럼프의 이 승리를 예견했던 몇 안 되는 그 업체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이 여론조사에 샤이 트럼프의 표가 이제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표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미국 최대 접전지, 경합주 6곳의 향방이 관건이라고 하는데 흔히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이 경합주는 어떤 것이고 그 여론조사 현황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승패가 갈리겠군요. 맞습니다. 일단 북부 3개 주가 미시간, 위스콘신, 그리고 펜실베니아주고요. 남부 3개 주가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플로리다, 애리조나인데요. 일단 여론조사 현황부터 살펴보시죠. 일단 보시면 이 트라팔가르를 제외한 대부분에서 바이든이 앞서는 모양새를 보실 수 있고요. 문제는 대부분이 다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1%포인트대에 이제 좁은 격차를 보이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6개 경합주에서의 결과가 승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이 찐빵 속의 단팥 같은 시간 킹덤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다음 중 누구일까요? 자, 오창석 의원이 이번에도 맞춰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버락 오바마, 2번 빌 클린턴, 자, 3번 로널드 레이건. 자, 오창석 의원이 국내 정치 상황이 굉장히 밝다고 알고 있지만 미국 역사도 밝은지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2번 했고 그 당시 부통령이 이제 바이든 후보였기 때문에 이건 알고 있었고요.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제 아버지 부시라고 하죠. 조지 허버트 부시가 끝나고 나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정답은 1, 2, 3번 모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작가들과의 뭔가 커미션이 있습니다. 짬짬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전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1, 2, 3번 모두입니다. 이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모두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입니다. 자, 오창석 의원, 내가 이럴 줄 알고 추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재선에 실패해서 단임으로 끝난 미국 대통령은 또 누가 있을까요? 자, 1번 제럴드 포드, 2번 지미 카터, 3번 조지 허버트 부시. 클린턴 전에 이제 아버지 부시, 조지 허버트 부시가 됐었다고 했는데 조지 허버트 부시가 굉장히 불행하게도 한 번밖에 되지 못했어요. 그건 굉장히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됐고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 한 번밖에 못해서 불행한 대통령이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2번, 3번은 확실하고요. 1번은 제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한 번밖에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 2, 3번.
네, 확실합니다. 짬짬이가 확실합니다. 예, 저는 더 이상 여기에 입을 대지 않겠습니다.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한 번쯤 틀려줄 때도 됐거든요. 근데 절대 빈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 오창석 의원 대단하십니다. 아주 잘나셨습니다. 예. 네, 지금 보니까요. 미국은 부정 투표 논란 이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부정 퀴즈 논란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송현서 의원,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샤이 트럼프의 위력이 그렇게 대단할까요? 네, 사실 이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이 백인 남성, 그리고 노년층, 또 교회에 사는 여성층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4년 전에 대부분은 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층인데 지금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실 대부분이 바이든으로 좀 표심이 옮겨갔기 때문에 네.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서 바이든이 우세하는 것도 이런 영향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서 샤이 트럼프라는 이 세력은 4년 전에 트럼프의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실세 중의 실세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최대 변수로 꼽힐 수밖에 없고요.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우세한 상황이긴 하지만 플로리다나 펜실베니아 같은 경합주 일부에서는 네. 굉장히 격차가 아까 좁아지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샤이 트럼프의 위력이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는 게 가장 무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쟁점 사항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지금 미국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합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주장,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You know, some countries, they report differently. If somebody's sick with a heart problem and they die of COVID, they say they died of a heart problem. If somebody's terminally ill with cancer and they have COVID, we report them, and you know... More than 220,000 dead Americans because of COVID-19. And yesterday, while he's telling us everything's all right, we saw the highest number, 85,000 new cases in one day since this pandemic began. 네, 결국 이번 미국 대선도 코로나 대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백악관 안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마크 쇼트 이제 부통령 비서실장이 또 코로나19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아서 계속해서 백악관 내에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마크 메도스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이것을 감추려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유행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그건 독감과 같은 전염성이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이제 패했다는 백기를 흔들며 그것을 무시함으로써 바이러스가 단지 사라지길 희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송현서 의원, 이것도 짚어봐야 되겠죠. 역시 대북 관계에 관련돼서 트럼프와 바이든, 한국 입장에서 어떤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는 최근에 TV 마지막 토론이었죠. 마지막 토론에서 김정은과의 사이가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타임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4년의 임기가 더 생긴다면 이 김정은을 자신의 쇼에 세우는 일종의 게스트로서 정치적 카드로서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이제 클린턴 3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바마가 했던 것처럼 북한이 스스로 이렇게 자멸하게끔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로는 가지 않을 것이고, 네. 다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처럼 톱다운 방식, 그러니까 양국의 정상이 만나서 실무를 실대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실무자 아래서부터의 실무자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네. 바텀업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후보 모두가 사실 중국과는 좀 대척점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럼에도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대북 정책에 관련해서 중국을 최대한 많이 끌어들이겠다는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어지는 또 다른 전쟁 중에 하나는 영부인의 전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그리고 질 바이든 여사의 행보가 비교되고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멜라니아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백악관에 마스크 없이 네. 아이들을 초청해서 헬로윈 축제를 벌였다. 뭐 이런 얘기를 네. 벌였거든요. 네. 이게 뭐 사실상 먼저 축포를 터트린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축제나 즐기자고 하는 것인지는 좀 애매한 상황이 것이고요. 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사실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도 네. 참여를 하면서 남편이 이제 조 바이든을 열심히 돕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트럼프 교육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책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분의 전쟁까지 짚어봤는데요. 사실 핵심 변수 중에 하나는 사전투표율이죠. 사전투표가 굉장히 높다고 하던데 이게 큰 변수가 될까요? 네, 사전투표가 역대급으로 지금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약 6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네. 사전투표가 부재자 투표, 우편투표 그리고 조기 현장 투표 이렇게 나눕니다. 이 중에서도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이 우편투표의 그 인기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네. 참고로 민주당은 우편투표를 선호하는 편이고 공화당은 이제 현장에서 투표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 당일에는 공화당이 우세한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우편투표 개표 결과가 나오면 이제 민주당이 또 우세하는 것으로 좀 판세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주일 남았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엔 또 송영선 의원이 나오니까 그때도 대선 결과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 싶은데 시점이 맞을까 싶네요. 자, 오늘 미 대선 D-7 트럼프 역전 드라마 가능할까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어록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는 뜨거운 대선 열기. 미국의 민심은 누구의 편일까? 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송현석, 오창석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